오늘 쌍심지는 서부간선도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땅 밑에는 지금 지하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만성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지하도로의 환기구를 구로구 지역 두 곳에 만들려고 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아홉 살 아이마저도 집 앞에 매형굴뚝 생기면 이제 나 죽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환기구가 생기면. 머플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거든요. 고농도로 그 지역에 이제 단기간에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출입도 없고 우리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볼모로 잡혀 희생을 하지 않느냐. 이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이게. 아직도 문제인식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서울시의 정책 박람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의 행사일 것이다. 그런데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행사장 한편에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 1인 시위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그 본래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목적이 사라지고 1.5톤 이하 소형차만 통행할 수 있는 반쪽짜리 건설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전과 환경평가, 영향평가에 대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위로는 대형차들이 다녀요. 거기서 나오는 매연은 그대로 저희 시민들이 다 마시는 거고요. 거기에 또 매연 굴뚝까지 생기는 거고요. 9살 아이마저도 집 앞에 매연 굴뚝 생기면 이제 나 죽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일어난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간선도로 10.3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그 지하도로 안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주택가 옆 환기구로 뽑아낸다는 것이다. 일단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주택가 옆에 이제 환기구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지역 정치인들이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되면은 뭐 지상에 녹지 공간이 생기고 안양천에 뭐 접근로가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된다라고만 홍보를 했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공사가 착공됐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하화 공사는 시작됐다. 10.33km의 지하도로 구간 중에서 신도림동의 한 곳, 구로동 지역의 한 곳, 이렇게 두 개의 환기구가 설치되고 있다. 환기구 주변은 허허 벌판이 아니라 주거 밀집 지역이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는 하루 5만 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차들의 배기가스가 환기구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좀 화가 나죠. 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여기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환기구가 생기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을 운동회가 한창인 인근의 초등학교. 지하도로 환기구 공사 현장으로부터의 거리는 불과 200여 미터.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다. 환기구가 설치된다면 아이들이 운동장을 안심하고 뛰어다닐 수 있을까? 이 환기구 위치 자체가 지금 그 관련 법을 지금 위배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학교 외벽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 본관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간신히 200m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속이는 그런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연을 뿜어내는 환기구는 학교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근 고등학교는 불과 140m 남짓 거리에 있고 안양청 건너편에 있는 중학교도 400m 거리밖에 안 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주요한 오염원인데 그거를 밀폐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환기구가 우리 집 앞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의 그 머플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간선 지하도로 터널 안에는 하루 평균 5만 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쌓이게 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환기구로 나오게 된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동차 배기가스 속에는 벤조피렌, 벤젠, 톨루엔 등의 발암물질들도 섞여 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벤젠은 뭐 이제 어린아이들의 백혈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조피렌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경우에 폐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환기구는 없어져야 되고 내부 어떤 정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지하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무리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해법은 없을까?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교통정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반대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기구가 설치된 곳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학교 주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를 담당했던 최상태 PD 그리고 법무법인 강남의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뭐 앞선 영상에서 보면 대충 그 의미를 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환기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환경 오염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더라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감사원의 평가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구와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일 텐데요. 영상에서 일단 학교와는 한 14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주택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 환기구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서 있고요. 그 아파트들을 이제 거쳐서 제가 이제 직접 걸어보니까 네. 한 2분 30초에서 3분 그 사이에 네. 그 학교 정문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만약에 설명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걸고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이 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습니까?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사실은 보통은 다 이제 사업 계획이 구체화가 된 다음에 일방적 통보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반영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것이 디젤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이 디젤 자동차의 어떤 매연 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젤 휘발유 모든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 많은 매연이 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보호받을 장치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환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그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례 자체를 법을 상정할 때 예상할 수도 없었고 지하도로를 길게 개통을 하고 환기구를 2군데밖에 설치할 거라는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 장치도 미비한 상태고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될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인 규제가 어떤 곳에 적용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사업이 시작됐다. 그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연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는 환기구가 들어서는 것에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인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 개통된 서울 중랑구의 용마 터널에도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터널 공사 당시 한 지역 시민단체가 만든 동영상에도 주민들의 대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절박하게 담겨 있다.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지역구에서 터널이 뚫리면은 지역 주민 집값이 올라갈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거든요. 터널이라는 게 혐오 시설이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차들 막 싱싱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지 어떻게 거기가 집값이 올라가나. 또 사실 서울 시내 근데 보면은 터널 주변에 뭐 집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터널 주변에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근데 그런 터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완전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한가운데 터널이 생겨도 되는 것인가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료 찾아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환기구가 이게 근처에 건설됐다고 들었는데 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래는 여기서 산 중턱쯤에 설치될 예정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환기구는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환기구가 여기 생기면은 저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환기구 주변 100m 안에도 학교만 한 서너 개 정도가 있고 그런 대형 아파트들이 곳곳에 서 있는데 거기로 그 터널 안에 있는 공기 다 빼버리면은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많았고. 터널이 뚫리면 저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집을 갖고 계시면 절대 팔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상권이 살아날 거다, 지역 땅값이 오를 거다 이런 유언비어죠 말하자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 터널이 뚫리면 상권도 분리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진, 뭐 소음 이런 거에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죠. 시공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사도 중단했었고 뭐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금 다 용마터널이 다니고 있는데요. 새로 공사하는 데는 좀 더 그런 정화시설 같은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용마터널 공사는 결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환기구는 취소되고 터널 내부에 공기 정화시설이 설치되었다. 사실 용마터널은 불과 3km 남짓한 터널이다. 하지만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10.33km에 달하는 장거리 터널이다. 차량 통행량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동네를 좋아해요. 7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사를 가겠다 뭐 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도림과 구로 일동은 아무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출입도 없고 우리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뭐 환기구의 위치를 옮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저희 구로일동이나 신도림 지역은 뭐 어떤 매연을 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 주민이 또 그 매연을 마셔야 된다라는 문제인 것이고요. 전면 백조가 전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이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이게 30년간 그 지하도로의 통행료를 받아가 민간 자본 말고는 이 공사로 이익을 볼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사를 계속 하려면 주민들한테 해법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PD님, 앞선 영상에서 보니까 용마터널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이게 어떤 공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가능한 겁니까? 터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터널은 이제 지상 위에 이게 뚫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흘러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 터널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하에서 공기가 갇혀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네. 변호사님, 이게 앞서 보면 용마터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정화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이 강남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부 정화 시설을 통해서 일단은 공기를 조금 정화를 한 다음에 진출입구 쪽으로 빼는 방법이 통상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지하도로 자체가 10km나 되다 보니까
이게 내부 정화를 하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진출입구만으로 다 빠질 수 있느냐. 그리고 진출입구로 빠진다면은 또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출입로로 빠지게 된다면 영등포 지역 주민들 그리고 금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환기 시설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점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요. 이렇게 10km나 되는 긴 도로를 지하화했을 때 이러한 것이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설명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례 자체가 흔하지도 않은 사례이고 거의 최초이다 보니까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도시에 이렇게 지하도로가 뚫린다든지 환기구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거는 상황이 예상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기준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것인데 법이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현실을.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어떤 법을 뭐 다른 법을 좀 끌어다가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국내 법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가 규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비슷한 거라도? 뭐 공장 시설 같은 경우에 뭐 매연이 발생을 하면 이 경우에는 설치를 뭐 어디에다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어떤 시설을 갖춰서 뭐 공기를 또 순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예. 이 경우에는 환기구고 이게 지하도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기구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어떤 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터널이나 지하 차도가 에서 이제 생기고 나면 거기서 이제 환경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검사하는 항목이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검사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그 초미세에 관련된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이 전혀 없다고. 현행 법으로서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하도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교통체증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감사원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검토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감사원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 지하도로 자체는 무료 도로가 아니라 유료로 아마 개설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게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형 차들은 못 들어갑니다. 뭐 트럭이나 이런 차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차들은 또 이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대형 차들은 지상으로 똑같이 다니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고속도로지만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지상은 신호등이 생기는 일반 도로처럼 변경이 됩니다. 근데 차량 양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정말 경미하게만 감소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히려 뭐 횡단보도가 생긴다든지 좀 더 극심하게 교통 혼잡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소기의 목적도 달성이 안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도 조금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는 알기가 좀 어렵겠죠. 최 PD님, 이 현장에서는 구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 도로가 건설됐을 때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여건들,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용마 터널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 이제 터널이나 이제 지하차도가 있으면 그 끝단에는 출입구가 있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갈래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지하 개발이 여러 가지로 좀 이슈화 되지 않습니까? 도로 문제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지하 도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이런 규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개발은 손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려면 어떤 부분에
수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법이라는 거는 결국 현실을 따라가기는 조금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나 하면 이제 법적 규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클 수 있는 뭐 대기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시라든지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지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 도시라든지 뭐 도로 지하화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구분 지상권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토지의 밑에다가 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원토지주에게는 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더 많이 못 파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조금 안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검토가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 환경 보전법이라든가 환경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도 분명히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하도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일부 지역 주민들이 떠안는다면 이는 분명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긴 힘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한 최상태 PD, 그리고 법무법인 강남의 김성수 변호사 도움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고속도로를 지하로 뚫는다, 급행철도를 지하로 뚫는다, 심지어는 대도시 아래에 지하도시를 만든다는 식의 갖가지 장밋빛 청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무엇인가를 더 짓고 개발하기엔 한계점에 다다른 서울. 지하에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이 누군가의 희생을 또는 누군가의 생존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글쎄요, 그것도 돈 문제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모든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